자, 이렇게 벚꽃이 만개할 때쯤 4월 12일이면 벚꽃 보선이 치러집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미니 지방선거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인데요. 전국적으로 선거 30곳을 치르는데 경남은 10곳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미리 보는 4.12 벚꽃 보선입니다. 꽃놀이 가고 싶은 이 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있는 이 대선에 앞서서 저희 코앞에 닥친 게 4월 12일 이 벚꽃 보선인데요. 경남에서 10곳이 됩니다. 의원님 어디죠? 예, 강력위원 2곳과 네. 기초위원 8곳, 그래서 모두 10곳이 지방선거가 4월 12일 날 예. 치러집니다. 강력위원은 양산 1선거구와 남해군 선거구이고요. 기초위원은 김해시가 바 지역, 거제시 마 지역, 함안군 라 지역, 창녕군 나 지역, 양산시 마 지역, 하동군 나 지역, 합천군 나 지역 이렇게 8곳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나 많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망이 5곳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피선거권 상실이 2곳, 그리고 사직이 3곳에서 발생해서 네. 총 10곳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산 도의원인 우리 성경호 의원님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남해 우리 의원님, 전 의원님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그 외 김해나 창녕 그리고 함안에서는 여러 가지 금품 선거라든지 동료원 폭행 등의 사건이 있어서 상실이나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망이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기에 폭행, 금품 선거 이 민의를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불명예의 전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인데요. 예, 참 저도 말씀드려 죄송하죠. 전국 30곳에서 우리 보궐선거가 있는데 3분의 1이에요. 예, 3분의 1이 경남에서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경우에 다른 법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시정을 받으면 무조건 형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곳이나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물론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셨어요. 유권자들이 뽑아주시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내세운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좀 이런 후보들을 잘 걸러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보는 우리 도민들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10군데나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사망이라든가 사고사가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보면은 사기, 폭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이 책임은요. 그러니까 인물 검증이 안 됐다는 건데 예. 이건 정당의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 경쟁이 또 선거 때만 되면 과열이 되고 심지어 이제 경쟁이 치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까지도 나오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물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이렇게 전략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정당의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깃발만 꽂으면 당선. 숫자도 하필 또 그런데 이게 경남 도민들을 향한 사실 이건 불명예스러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옛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까? 예, 조금 제가 볼 때 100%는 아니라도 인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후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 맞나요?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제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저도 새누리당으로서 당선이 된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김지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정말 폭행, 사기, 금품 수수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 당에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기태 의원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인물 보고 찍어주자. 사람 보고 능력 보고 찍어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번 재보궐 선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만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가 있지 지방 선거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써부터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투표율이 역대 최저로 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면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바쁘시더라도 선거에 좀 관심 가져주셔서 꼭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재보궐선거는 투표 시간도 8시 저녁 8시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일 다 일과 보시고 물론 임시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과 다 보시고 나서 얼마든지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도의원 자리가 2자리가 공석이에요. 말씀하셨지만 남해와 양산 1선거구. 일단 두 분이 도의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특별히 좀 많으실 텐데 지금 이 빈자리는 전 새누리당 자리였던 거죠? 예. 어떻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색깔이 바뀔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안 바뀔 거로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양산 지역은 신도시이고 또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신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인지도 굉장히 있으시고 해서 양산 지역은 아마 진보 쪽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요. 네. 지금 남해 지역인데 지금 남해 지역에 조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네. 바른정당을 경선을 시켰어요. 경선을 시켜서 한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거기서 낙선하신 분이 자유한국당에 가서 공천을 받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보수들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저도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의 지역은 좀 보수 쪽에서 예.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도의원 선거만큼은 1대1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는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짜 원칙이 자꾸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있는데요. 사실은 한 정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출마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다시 바꿔가지고 출마를 했고 그것을 오케이를 했다는 것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원 선거 지금 2군데서 있을 보궐선거에서 야당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의원이 55명 중에 3명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2명이 더 오신다고 해도 5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의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조를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이 되면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더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야당입니다. 지금 여당이 없어요. 여당이 없어요 지금. 네. 네, 왜냐면 다 야당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벚꽃 보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장미 대선의 전초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체적인 경남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죠.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지금 지역민들 관심 적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벚꽃 보선이라고 하죠. 선거 네. 규모도 크고 10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변이라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전초전이기 때문에 경남의 민심 방향 그다음에 야권의 성향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 텃밭이라고 했던 지금 이 경남에서의 또 다른 정치 지형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의 정책을 좀 보면서 네. 이런 지형이 조금 더 변화된다면 앞으로 향후도 경남 정치나 이 유권자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더욱더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의 어떤 그 표심의 방향에 좀 균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남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텃밭이었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과거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비하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틈으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야권이니까요. 야권의 세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새누리 텃밭이었다는 이 판세에 균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니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이 바로 대선의 바로미터 맞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 대선을 좀 반추해 보면 2012년 부울경에서 진표만큼 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득표는 곧 대선의 바로미터이다.
더해서 불경의 투표는 곧 지역 정치 구도를 깰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경남에서의 그 민주당 지지율이 저희가 4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특히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지역 정치 구도가 깨지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바람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다가오는 4월 10일 보선과 대통령 선거 좀 많은 지형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형의 변화는 투표율에 많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초위원도 선거도 자유한국당에서 2곳이나 후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경남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투표소는 바른당의 경선에 낙선한 의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세 곳을 공천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지금 발생한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른바 보수층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샤이 유권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진보를 층보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로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보수층이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책임은 보수 정치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제 좀 관건이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 재보궐선거 그동안 하는지도 몰랐고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면 이제는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될 텐데, 이번 재보선이 갖고 있는 의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강기태 총장님부터. 정치 지형의 변화, 혁신 이것들 바로미터. 그다음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거기 때문에 꼭 좋은 인물 뽑으시고 예. 정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인물들을 봤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투표하십시오. 저는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뽑아놓고 나중에 혼을 내고 뭐라 해야지. 예. 투표도 하지 않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혼을 내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투표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일권 뽑는데 귀중한 여러분들의 한 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흔히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왜 꽃이냐라고 하면 결국엔 시네요. 벚꽃, 장미. 그러니까 정말 선거야말로 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표로서 한 표를 권리 행사한다는 게 정말 소중한 권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회 갈등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이제 시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는데, 선거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가 있나요? 그렇죠. 꼭 투표를 해서 참여를 해서 이 우리나라 좀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꼭 모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제일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서 막 답답하고 아니면 속에 열불이 나셨나요? 아까 우리 천익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뽑아놓고 화를 내고 뽑아놓고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감시의 눈을 번쩍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설레면서도 두렵고 또 기대가 되면서도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것들을 처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뀌고요. 또 불안함은 희망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감시자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좀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초심을 갖고 감시자의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쭉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